사계절 만날 수 있는 화려한 꽃, 아름다운 장미를 닮은 장미 베고니아와 봄을 부르는 서양철쭉 아젤레아.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은 꽃들과의 만남, 지금부터 만나보세요. 네, 인류 역사상 모든 왕들은 전쟁을 위해서 성을 쌓고 나면 그 안에 자연을 닮은 정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전쟁이나 정치 뭐 이런 큰 일들을 앞두고 네. 아무래도 그 마음의 위안을 자연에서 찾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뭐 왕들의 그 거창한 뭐 정원을 가질 수는 꾸미기도 좀 어렵지만 그렇죠. 그래도 창가에 놓여 있는 화분 하나 보면서도 크게 위안 삼고 그렇죠. 마음이 또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식물에게서 위안을 찾는 거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사계절 내내 만나볼 수 있는 꽃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네. 자, 사철 내내. 네, 이 제 앞에 와우. 있는 이 꽃은요, 너무 화려하고 장미꽃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요. 어떤 꽃인가요? 오늘 꽃은 너무 화려하고 예쁜 꽃이죠. 네. 장미처럼 생겨서 그 엘라티오르 베고니아,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장미 베고니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조화 아니죠? 네, 생화죠? 생화죠. 네. 언뜻 시청자분들은 와 조화를 갖다 놨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인데 지금. 너무 화려하니까.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색도 이렇게 굉장히 다른 꽃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 네. 그런 예쁜 색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베고니아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베고니아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00여 가지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도 이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줄기도 튼튼하고 다른 베고니아에 비해서 잎도 꽃도 굉장히 예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베고니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려한 색깔의 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마치 장미꽃다발을 이렇게 뭉쳐놓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오려서 붙인 느낌도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예. 예, 장미처럼 정말 예쁘죠.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프로포즈 할 적에 장미꽃다발을 선물을 많이 하고는 하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그 엘라티오르 베고니아 화분 하나 선물을 하면 전혀 프로포즈 할 때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사랑 고백 받았을 때 이 베고니아를 받게 되면 물 줄 때도 그 남자가 생각나고 시든 꽃잎 하나 똑 딸 때도 그 남자가 생각나고 그렇죠. 미울 때는 어떡하죠? 미울 때 버려야지. 물 안 줘, 물 안 줘. 네, 이 앞에 장미도 있는데요. 장미와 정말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 장미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베고니아에도 가시가 있나요? 아니요, 장미하고 베고니아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네. 좀 사실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우선 그 몇 가지 차이점을 그 비교를 해보면요. 그 여러분들 장미 피는 거는 다 누구나 아시죠? 이렇게 뾰족하게 있다가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화려하게 네. 피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치 꽃이 반으로 접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 장미랑은 전혀 형태가 다르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피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우아하게 핀다기보다는 약간 찌그러져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인데 예, 이렇게 느낌이 좀 피는군요. 강하고요. 네. 잎도 장미의 잎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잎들이 여러 개가 붙어서 하나의 잎으로 구성이 되지만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미 베고니아는 네. 지금 잎이 보시면 이렇게 약간은 찌그러진 하트처럼 하트 모양이에요. 네, 그런 형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그 장미 같은 경우에는 줄기도 약간 좀 빳빳하고 딱딱하면서 수분이 많지 않죠. 네. 그런데 이 베고니아는요, 꽃에서부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수분이 굉장히 많은 그, 예, 식물이에요. 잎도 만지니까 두툼한 네. 게 아주 촉촉한 느낌이에요. 베고니아 하니까 또 이 노래가 생각이 나. 무슨 노래? 베고니아 화분에 놓인 우체국이다. 서울 서울 서울. 아, 이게 조용필 오빠의 우리 노래. 그렇죠. 거기에 베고니아가 나왔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몰랐었죠. 그러니까 그 우체국 제가 갔었잖아. 아니, 어디 어느 자꾸 우체국인지. 대방동 우리 집 근처 그 우체국. 아니요, 어느 우체국인지는 몰라도 네. 이런 베고니아 화분이 놓여있는 우체국이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고객들이 많이 오죠.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의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베고니아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그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네. 꽃이 이렇게 그 줄기에서 네. 작은 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피고 하죠. 네. 그래서 꽃이 피는 기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꽃이 피기 때문에 네. 보통 한 달 이상 꽃이 이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다른 작은 꽃들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그 꽃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아니, 꽃을 1년 내내 본다고 하더라도요. 꽃이 한번 지잖아요? 네. 그럼 다시 못 피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아니고. 저는 아니고. 지연 씨. 아무튼 꽃이 피고 나면 다시 그렇죠. 이렇게, 지고 나면 다시 또 피게끔 해야 되는데, 못 피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오, 네. 그 첫 번째 사례. 갑자기 줄기가 물컹해지고 좀 시들하더니 결국 쓰러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 베고니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진짜 푹 쓰러졌네요. 네. 지금의 경우에는 그 추위에 노출이 돼서 냉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겨울에 밖에다 내놔서 냉해를 입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아까 우리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줄기나 잎에 수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죠. 예. 네. 근데 이런 식물에 물을 주실 적에 자칫 잘못해서 위에서 꽃에서 부어서 주시거나 혹은 그 밑부분이 너무 눅눅하게 땅에 닿아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그 부분이 부패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을 주실 때도 꽃이나 잎에 닿지 않게 아래에서 주시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잎이나 많은 부분에는 좀 솎아 주시고 좀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통기에 특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네, 베고니아 자체가 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사례는요.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꽃은 안 피는 이런 가정이 경우예요. 많아요. 네, 꽃은 맞아요. 절대 볼 수 없어. 입만 무성해. 입만 살았어요. 이게 꽃인지 관엽식물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렇죠. 네, 이런 뭐가 문제인가요? 입만 살았어.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이발을 싹둑 해주세요. 야, 이발을.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런 가위들을 가지고요. 네. 예, 잎도 다 좀 어느 정도 커팅을 해주시고요. 그냥 사정없이 잘라주시네요. 네네. 아래쪽에 이런 그 마디들을 남겨두시고 네. 이렇게 잘라주시면 자, 여기도 제가 좀 더 잘라줄게요. 툭 떨어지네요, 네. 정말. 네. 힘이 없어서. 잘라주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돌려볼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작은 새 잎이 나오고 그러네. 예, 네. 꽃봉오리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수영이 이미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줄기들을 좀 많이 잘라주시면 이렇게 그 겨드랑이에서 새로 예쁜 잎과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베고니아가 습도가 좀 높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을 이제 꽃잎이나 잎에 담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흙에 그러면 담거든요. 어떻게 물을 줘야 될까요? 예, 위에서 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다면은 네.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면관수법이라는 건데요. 여기다가 네. 대야에다가 네. 물을 받아놨는데 저면관수용 화분도 있긴 하지만 화분이 네. 없다 하시면 이렇게 대야에 네. 물을 받아놓고 화분을 담궈놓으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어느 집이든지 이런 용기는 다 있기 마련이죠. 네. 위에서 물을 주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많이 실패할 확률도 많고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심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 물을 용기의 흙보다 약간 아래까지 오게끔. 네. 왜냐하면 이 용기보다 물이 더 잠기게 되면 흙이 또 둥둥둥둥 안 뜨겠죠.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용기보다 좀 아래쪽에까지 물이 닿을 수 있게끔 해서 네. 아래에서 화분 구멍을 통해서 빨아들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 한 어느 정도 놔두면 되나요? 너무 오래 두시면 이것도 부패되니까요. 보통 한 2분에서 5분 사이로. 2분에서 잠깐, 5분 정도? 네. 잠깐 정도 흙만 충분히 젖었다 싶으면 네. 이렇게 쭉 올리셔서 물기를 이렇게 자 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물이 충분히 빠지면 화분 받침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렇게 꽃잎을 들어서 이렇게 물 주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저면관수법을 써보시는 게 네, 참 좋을 것 훨씬 같습니다. 손쉽게 그 물주기를 하실 수 있는 2분에서 방법이죠. 5분 정도?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화려한 장미를 닮은 장미 베고니아를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또 다른 꽃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번에 만나볼 꽃은요, 얼핏 보니까 카네이션 같기도 하고요, 작은 백합 같기도 하고. 진짜. 어떤 꽃인가요? 자,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꽃은요, 아잘레아라고 하는 꽃입니다. 아잘레아. 네, 아잘레아라고 하는 꽃인데요. 그 쉽게 얘기해서 개량된 서양 철쭉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쭉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네요. 네, 갑자기 친숙해지죠. 진짜. 네. 진달래 같기도 하고. 근데 진달래가 철쭉꽃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비슷한 종류인데 지금 이곳은 그 벨기에에서 많이 육성되었던 그런 종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그 서양 철쭉 혹은 뭐 아잘레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벨기에 철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철쭉은 봄에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잘레아는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잘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많이 개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봄에 피는 종도 있고 가을에 피는 종도 있고 하지만 농장에서 이 환경을 맞춰서 거의 그 시중에 나가 보시면은 사계절 내내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겨울에도 만나볼 수 있는 꽃이군요. 네, 그래서 제가 어김없이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뭘요? 시를 또 준비했는데요. 네. 시가 많아요, 보면. 그렇죠? 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네, 신정숙님의 만개한 아자리아에 대한 10,000가지 회역이라는 시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달 심장이 파열하여 흘러내린 비가 아자리아 꽃잎에 스며 선홍으로 만개할 때, 오 봉두난발 10,000가지네 회역. 네, 정말 일부만 들려드렸어요. 잠시 시를 딱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달의 심장에서 흘린 피로 이 아잘레아가 물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달의 심장이 이런 색이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예. 근데 아잘레아 키우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갑자기 비실비실하면서 쓰러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잘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키우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물 관리가 힘들어서 좀 그러신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조금 아까 보셨던 그 장미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수분이 많아서 약간 건조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 아잘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번 요 뽑은 걸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게 사실은 다 아주 섬세하지만 가는 뿌리들이거든요. 근데 뿌리가 이렇게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건조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만큼 쉽게 수분이 건조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물을 좀 충분히 주시고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베고니아와는 좀 다른 네, 다른 성향이에요. 네, 네. 충분히 많이 줘야 된다. 네. 흙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흙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아잘레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서양 철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아잘레아가 그 토양이요. 약간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 그 분갈이를 하실 적에도 이런 그 토양을 일반 그 배양토를 그냥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일반 화원에서 그 분갈이용으로 파는 배양토에다가 그 산성 성질인 피트모스를 좀 섞어서 한 반반 정도로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그 환경에 잘 맞게끔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그게 어려우시다면 좀 모래를 섞으시거나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 준비했는데요. 이게 꽃이 안 피고 앙상하다고 할 수는 없죠. 여기도 입만 살았네요. 잎만 살았어요. 여기도 꽃이 없어. 이게 입만 물 관리가 살았어요. 문제인 건가요? 그러게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꽃이 피고 나서 진 상태예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대로 두시면은 그냥 또 마냥 두시지 마시고 이것도 다음에 예쁜 수영으로 또 꽃을 예쁘게 보시고 싶다면 이렇게 아래쪽에 역시나 그 꽃이 날 수 있는 그 가지라든지 눈을 일부를 남겨두시고 이렇게 좀 가지를 좀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기를 네네. 해줘라. 예. 가지치기를 좀 충분히 해서 수영을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들 그리고 많이 겹쳐서 나는 가지들은 좀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가지치기하고 흙에다가 물을 흠뻑 한번 주고. 네, 가지치기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주시는데요. 네. 그 전에 분도 갈아주시는 게 좋겠죠. 아까 토양을 그 고려해서 네. 약간 산성화 시켜서 그리고 분갈이를 하신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시는데 그 특히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 있을 때 네. 그리고 혹은 특히 여름 이런 때는 정말 물을 자주 주시고 많이 주셔야 돼요. 여름에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수분 손실도 많아지고 그렇죠? 또 덥기 때문에 쉽게 건조되는데요. 그 심지어는 제가 키우던 이 아잘레아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줄 정도로 예, 물을 자주 줬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네. 이렇게 아잘레아 같이 꽃이 있는 식물들은 인산이 가득
아, 인산이 인산. 비료를 써야 네. 된다고 했는데요. 인산이 든 비료를 쓰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꽃이 예쁘거나 혹은 열매가 예쁜 그런 그 식물들은 그 인산이 많이 든 비료를 주시면은 꽃이나 열매가 더욱더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그 잎이 예쁜 식물들은 질소 성분을 좀 많이 주시는 네. 것이 좋은데 비료를 많이 과다하게 주시면은 비료가 토양에 잔여물이 남아서 토양을 알카리화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용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인산 비료가 좋다고 해서 듬뿍 주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잔흙을 네. 산성화 시키는 경. 네, 그러면 관리법 살펴볼게요. 자, 차트 준비했습니다. 네, 장미 베고니아와 아잘레아 키우는 방법. 일조량 같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둘 다 꽃이 꽃이 피는 식물이기 많아서. 때문에 네. 햇볕은 충분하게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장미 베고니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온도는 보통 한 평균 20도 내외를 왔다 갔다 하게끔 20도 정도면 적당합니다. 네. 두시는 게 좋고요. 그만큼 추위는 좀 약하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최하 저희가 보통 월동 온도를 8도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네. 8도에서 10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두시는 게 좋아요. 절대로 실내에서 키워야 따뜻하게. 되겠군요. 그렇죠. 예, 밖에다가 겨울에 내놓으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물러버리는 걸 보실 수 네. 있고요. 물은 약간 건조한 듯하게 사용을 하시는데 토양이 약간 좀 건조해지면은 그때서야 물을 한 번씩 주시고요. 특히 이렇게 잎 같은 것들이 아래에서 화분에 달라붙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부분이 썩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고 네. 통기가 잘 되게끔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엔 아잘레아. 아잘레아. 네. 아잘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남부에서는 월동도 가능한 식물이에요. 네. 그런데 역시 철쭉과라서 그런지. 네, 조금 추위에 강한 편인데 네. 그래도 설이나 아주 추운 온도에만 노출시키지 마시고 한 0도 이상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광은 역시나 베고니아처럼 충분히 햇빛을 잘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네. 되고 지금 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겨울이나 혹은 보통 약간 휴면에 들어가는 겨울이나 이런 계절에는 그 물 주는 그 주기도 굉장히 줄여주시고요. 네. 비료도 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1년 내내 볼 수 있는 아주 화려한 꽃을 살펴봤는데요. 네. 수림 씨는 어떠셨어요? 아름다운 정원에서 겨울이라서 좀 꽃을 보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요즘 이렇게 꽃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봄이 내일쯤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제 왔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한 치매? 곧 봄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네, 이번에는